사람이 있는 시간이든 없는 시간이든 똑같이 끊기거든요. 거기만 가면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끊겨요. 왜 사람 많은 곳에서 끊긴다고 얘기하는데, 하여간 거기에서 늘 끊겼는데 얘는 10번 중에 한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원진입니다. 제가 이제 이 사운드코어의 리버티 2 프로라는 이어폰을 증정받아서 한 2주 정도 써봤어요. 이거였죠, 이거 리버티 2 프로. 지금 이미 뭐 유튜브에 다른 분들 사용기가 많이 올라와 있을 텐데, 일단 제가 사용한 소감을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째, 편의성을 한번 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파뮤 슬라이드처럼 케이스에서 이렇게 꺼내면은 페어링이 시작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전원이 켜지면서. 그리고 여태까지 페어링이 되면서 문제가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을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니고 항상 유선을 전 아직까지도 선호하는 편이라서 많이 쓰진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비교 대상은 파뮤 슬라이드밖에 없어요. 그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또 약간 파뮤 슬라이드 문제가 하나 언급이 되게 될 텐데, 가끔 파뮤 슬라이드는 기기에서 꺼내면은 이 양쪽 중에서 이제 한쪽만 페어링 되고 한쪽은 이상하게 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자체적으로 전원 스위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케이스에 넣었다가 이렇게 빼야 그게 다시 꺼졌다 다시 켜지면서 페어링이 됐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사운드코어의 리버티 2 프로라는 제품은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페어링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둘째로 페어링이 되면서, 페어링도 아니다, 그냥 전원이 켜지면서 이 음성 안내 나오잖아요. 배터리 레벨을 알려줘요. 이 아줌마 목소리가 뭐 battery high, battery low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한 퍼센티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배터리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를 항상 공지를 해줍니다. 낄 때마다 딱 켜지면은. 그리고 제가 파뮤 슬라이드에서 제 개인 이제 선호도에 의한 단점으로 얘기를 했죠. 그 물리적인 버튼이 없고 터치 방식으로 이거를 조종하는 건데, 이거는 보시면은 여기 물리 버튼이 있어요, 여기에 실제로. 그래서 진짜로 뭐 터치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없고 이걸 진짜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귀에 낀 채로. 근데 이게 너무 좋아요, 저는. 특히 지금은 이제 또 겨울이니까 손에 장갑 끼고 있을 때 장갑 이 촉감으로도 이 버튼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장갑을 낀 채로도 눌러도 인식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터치면은 가끔 그 장갑 낀 손으로는 인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장갑 벗고 막 이렇게 하거나 핸드폰 꺼내야 되는데, 얘는 물리 버튼이 있어서 제 취향에는 정말 좋습니다. 이게 대신 그게 안 될 거야, 아마 방수. 파뮤 슬라이드는 터치인 대신에 방수 기능이 있었거든요. 얘는 아예 언급도 안 돼 있어요. 생활 방수조차도. 뭐 어쩔 수 없겠죠, 구조상. 이렇게 물리 버튼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리고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따 단점은 한 번에 몰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착용감은 이거랑 비교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고정된 그 안정감? 그거는 얘보다 파뮤 슬라이드가 좀 나았어요. 근데 얘도 요 이어윙이라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날개 같은 게 달려 있거든요. 요게 이렇게 끼면은 여기 귓바퀴 여기다 이렇게 밀어 넣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요. 그래서 뭐 아주 이렇게 세게 당기면 이게 빠지긴 하는데, 안 그럴 게 뭐 없겠지만, 하여간 이 상태로 이렇게 막 흔들려도 크게 빠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살짝 어디 이렇게 스치거나 해서 이게 잠깐 빠져도 일단 귀에 걸터 앉아는 있습니다. 이게 잘못해서 빠져서 땅에 이렇게 뇌동댕이 쳐진 적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착용감도 저는 꽤 우수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귓바퀴 형상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이어윙도 귀 사이즈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제공이 됩니다. 제가 아마 개봉기에서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작은 거, 중간 거, 큰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귀에 맞춰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고정이 될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어요. 셋째로는 이제 배터리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파뮤 슬라이드가 만족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배터리가 되게 오래 갔어요. 그냥 신경을 안 썼어요, 잘. 쓰다가 하루 종일 이렇게 쓰다가 뭐 배터리 없다고 꺼지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블루투스 이것도 5.0인가? 이게 버전이 올라가면서 그 칩들이 전력 소모가 많이 줄어드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 충전 케이스를 같이 가지고 다니면 32시간까지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아마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배터리가 문제된 적은 아직까지 없었고 꽤나 오래 갑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제 성능이에요. 자, 성능 중에서도 일단 먼저 소리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얘네들이 이거 홍보했잖아요. 이 동축 코엑슈얼 뭐 어쿠스틱 아키텍처라고 뭐 이 구조를 다이나믹 드라이버하고 밸런스드 아마추어 드라이버하고 같이 이 동축에다 이렇게 올려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이어폰에다 이걸 했다 하길래 사실 뭐가 그렇게 좋은가 대단한가 싶어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옛날에 뭐 소니나 다른 회사들도 했더라고요. 근데 스피커의 세계에서는 지금 잠깐 보면은 제 스피커 저기 보이시죠? 이거 여기가 이제 우퍼 약간 그 드라이버고, 요 위에가 이제 고음을 담당하는 트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윗부분. 근데 요 윗부분과 요 주력 드라이버의 거리 차이가 있잖아요. 이 거리 차이. 저기에서 생기는 거리 차이가 저 거리에서 제 귀까지 도달할 때 도달 시간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앉아있을 때는 이게 길이가 어느 정도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뭐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제 서 있는 위치나 이렇게 앉아 있는 위치가 바뀌면은 저 거리에 편차가 생겨요. 그래서 실제 귀에 도달하는 그 고음의 소리와 저음의 소리가 시간차가 생기겠죠. 그래서 원래 저 트위터와 저 메인 드라이버를 같이 동축에다 놔가지고 거리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몇 미터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도 아니고 제 귀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거리 차이가 나면 솔직히 얼마나 나겠어요. 그래서 음향적으로 이게 뭐가 그렇게 엄청 우수한지는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설계상의 뭐 우수성을 떠나서 그 소리 성향 자체를 얘기해 드리자면은, 제가 전에 올렸던 파뮤 슬라이드 욕 엄청 먹었죠. 뭐 쓰레기 음질이라고. 근데 지금 뭐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하지만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욕을 먹을 만한 소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의 이런 소리 취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은 소리로도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베이스가 일단 되게 부스트돼 있어요. 그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베이스가 굉장히 양감이 엄청 많은 편이고 트래블이 엄청 쏴요. 약간. 그래서 이 진짜 V자예요. 완전히 딱 V자. 그래서 제가 즐겨 듣는 뭐 흑인 음악, 뭐 힙합이라든가 뭐 R&B, 뭐 비트가 센 음악들, 뭐 EDM 그렇게 즐겨 듣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일렉트로닉 음악 이런 것들의 최적의 소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V자, 약간 시원시원한 그런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이면은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엄청 만족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거 쓰시면은.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파뮤 슬라이드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소리는. 그리고 먼저 찍었는데 여기에 소리 성향이 마음에 안 들면은 얘네들이 제공하는 그 앱이 있어요. 이 앱에 들어가서 EQ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뭐 베이스를 좀 줄이고 싶다 하시면은 좀 줄이셔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중음을 좀 더 부스팅하고 싶다, V자 형상을 좀 어떻게든 바꾸고 싶으시면 가능해요. 그게 이게 얘네 앱이에요. 히어 아이디라고 그래서 이용자의 고유 청력을 감안해서 그 이퀄라이저 세팅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이대 막 골라야 되고, 조용한 장소에서 해야 되고, 소리가 나면 버튼을 눌러달래요. 왼쪽 귀 테스트. 이렇대요. 왼쪽 귀, 오른쪽 귀. 근데 이게 좀 이상한데? 버튼을 소리가 날 때 눌러야 되는 건지, 누르고 있다가 소리가 안 들릴 때 떼는 건지 약간 구분이 안 됐어요. 음악을 재생하여 차이점을 들어보세요. 근데 하여간 이 히어 아이디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양한 이퀄라이저 세팅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버튼이 하는 역할을 뭘로 할지 매핑을 다시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2번 누르면은 노래 뭐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는 거고, 오래 이렇게 누르면은 그 구글 어시스턴트인가? 그거 불러오는 역할을 하는데, 실제 어시스턴트를 제가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왼쪽 버튼 오래 누르는 거는 볼륨을 줄이는 거, 그리고 오른쪽은 볼륨을 높이는 걸로 바꿔봅시다. 이렇게 바꾸면은 이제 이걸 볼륨 조절 기능으로 쓸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뭐 펌웨어 업데이트도 할 수 있게 돼 있네요. 나 안 했는데. 향상된 듣기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AAC 음악 재생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파뮤 슬라이드는 이런 거 없나? 얘네들도 그 끊기는 것 좀 펌웨어로 어떻게 업데이트하지? 그리고 조용한 장소에서 들으면 그 베이스 부스트가 진짜 엄청나거든요. 상당히 많이 울려요. 웅 하면서 막. 근데 조용한 곳에서는 그게 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막상 실제 밖에 나가서 이제 야외에서 돌아다니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그 베이스가 부스트가 많이 돼 있어도 밖에서 시끄러운 환경에서 듣다 보면 그게 많이 묻혀요. 그래서 밖에서 들을 때는 오히려 균형이 잘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도 이런 플랫한 그런 음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소리는 굉장히 V자 성향의 그런 소리고, 그리고 이제 성능 중에서 끊김 얘기를 해야 되죠. 그게 저한테 있어서 그 파뮤 슬라이드의 가장 큰 단점이었기 때문에, 파뮤 슬라이드를 쓰면은 그게 제가 끼고 생활을 할 때 항상 끊기는 시점이 있어요. 그 지점, 실제 물리적인 위치가 있어요. 제가 어디냐면은 중앙차로에 있는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그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그 앞에만 가면은 파뮤 슬라이드가 항상 끊겼어요. 항상. 거기에 왜 이 신호에 간섭을 주는 장치들이 되게 많은가 봐요. 저도 모르겠는데. 그게 왜냐면은 사람이 있는 시간이든 없는 시간이든 똑같이 끊기거든요. 거기만 가면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끊겨요. 왜 사람 많은 곳에서 끊긴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주변에 그 신호등 주변 그리고 그 버스 정류장 주변에 뭔가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 그 신호 간섭이 되게 많은가 봐요. 하여간 거기에서 늘 끊겼는데 얘는 10번 중에 한두 번? 그것도 끊기는 것도 파뮤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뚝뚝뚝뚝 끊기는 게 아니라 아주 잠깐 치칙치칙 하고 이렇게 끊겨요. 얘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아예 안 끊길 때도 있었어요. 운 좋을 때는. 그래서 거의 블루투스 이어폰이 끊길 수 있다는 거를 거의 뭐 망각하고 지낼 수도 있을 정도로 얘는 신호는 훨씬 안정됐습니다. 그 파뮤 슬라이드보다. 그래서 뭐 끊김 현상이나 이런 거는 저한테 이렇게 신경 쓰이거나 거슬릴 수준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사용한 환경에서는 거의 안 끊겼어요. 한 2주 동안 한 10번 이내일 거예요. 그리고 그 끊긴 것도 잠깐, 순간순간 잠깐 끊긴 거고, 파뮤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뜩뜩뜩뜩뜩 이렇게 갑자기 짜증이 치솟을 정도로 그렇게 끊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늘 같은 위치, 항상 저 중앙차로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거기에서. 자, 그럼 이제 한번 단점 얘기를 해봐야 되죠. 단점 중에 제가 가장 큰 단점으로 꼽고 싶은 거는 바로 볼륨 조절이에요. 물리적인 버튼이 있다고 했잖아요. 파뮤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쭉 터치하고 있으면 소리가 커졌다가 또 반대쪽 쭉 누르고 있으면 소리가 작아지고 이랬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버튼의 세팅이 한 번 누르면은 재생 정지, 두 번 누르면은 곡 넘김, 아니면 뒤로 가기, 꾹 누르고 있으면 구글 어시스턴트를 띄우는 역할을 해요. 근데 여기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그 앱을 통해서 버튼 매핑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볼륨 조절로 바꿔봤는데, 재밌는 게 볼륨을 쭉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파뮤는 이렇게 쭉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도 똑같이 이제 1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볼륨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적당히 누르다 잠깐 빨리 떼야 돼요. 왜냐? 이거를 꾹 누르고 있으면 얘는 이거를 장시간 누르면 무조건 전원을 끌 수 있어요. 뭐 사실 그건 제가 장점으로 취급하는데, 왜냐면 파뮤는 케이스에다 넣었다가 다시 빼야만 꺼졌다 켜졌기 때문에. 근데 얘는 자체적으로 이 버튼을 오래 누름으로써 전원을 셧다운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건 되게 제가 장점으로 치지만, 문제는 볼륨 조절을 할 때 이거를 쭉 오래 잠깐 누르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잘못해서 꺼져요. 그래서 한 2초 눌렀다 떼고 다시 2초 눌렀다 떼고 다시 2초 눌렀다 떼고, 이런 식으로 볼륨을 키워야 돼요. 줄일 때도 마찬가지고, 왼쪽도 한 2, 3초 눌렀다 떼고 꺼지기 전에 다시 2, 3초 눌렀다 떼고 다시 2, 3초 눌렀다 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너무 오래 누르면 얘가 전원 끄는 줄 알고 꺼져요. 그게 제가 일단 꼽고 싶은 단점 중에 하나고, 이 문제점. 그리고 둘째로는 이게 사실 대부분 사람들한테 단점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자꾸 유일한 비교 대상이 제가 장시간 사용했던 블루투스 이어폰이 파뮤 슬라이드밖에 없다 보니까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데, 케이스에 넣은 상태로 이걸 꺼낼 때 그 직관성이 좀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오른쪽이 이렇게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파뮤는 이렇게 꺼내서 바로 손에 꼬임 없이 바로 이렇게 꽂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게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눕혀 있어서 이걸 이렇게 잡고 이걸 틀어서 이렇게 껴야 돼요. 진짜 별거 아닌데, 그런 아주 사소한 인체공학적인 설계가 꺼냈다 다시 끼는 그 효율에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충전 단자가 요 아래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로 꼈다가 케이스에 늘려오르면 바로 이 상태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다가 꺼내서 돌려서 이렇게 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오히려 이거를 뭔가 묘안이 없네, 근데 그렇다고 하자니, 인체공학적으로 하자니 이 충전 단자가 위로 가야 되고, 생각해보니까 파뮤 슬라이드는 이 단자가 안 보였어요. 참, 걔는 무선 충전인가 그게? 방수가 돼서 그런지. 그리고 통화 품질. 통화 품질은 제가 파뮤 슬라이드를 썼을 때는 그게 저랑 통화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약간 매미 우는 소리가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 잡음이. 얘는 그것보다 훨씬 깨끗한 편이에요. 그리고 전화 마이크 소리를 제가 녹음해서 다시 들어봤더니 굉장히 드라이한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쪽이 거의 아예 사라져 있고, 진짜 그 옛날 유선 전화 통화 약간 그 느낌인데, 일단 선명하긴 굉장히 선명해요. 자, 지금 이게 전화상으로
리버티 2 프로를 착용한 채로 제가 지금 편하게 그냥 말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조용한 환경에서.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꽤 선명하게 잘 잡히는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따로 그 테스트한 소리를 따로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직접 페어링을 해서 컴퓨터랑. 자, 지금 카페 소음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말을 해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어폰을 빼면은 이게 소음 수준이 꽤 됩니다. 약간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속삭이면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약간 목소리를 키워야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소음 수준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뭔가를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뉴스를 한번 읽어봅시다. 뉴스를 하나 띄워서, 자, 태양계에서 가장 큰 목성, 남극 오각형 폭풍 구조 육각형으로 변화. 자, 그럼 여기에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는 끊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평을 내리자면은 이거는 제가 우려했던 거랑은 다르게 굉장히 잘 만든 이어폰인 것 같아요. 이 사운드코어라는 회사, 이 앵커라는 회사가 원래 그 뭐 충전기 이런 거 만드는 회사여서 음향 기기 전문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좀 잘 만들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소리 취향은 되게 섬세하고 그런 플랫한 모니터링에 가까운 그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이거에 만족을 못 하겠지만, 저처럼 그냥 이런 대중음악이라든가 이런 비트가 센 음악들, 그래서 저음의 양감이 이렇게 강하고 트래블도 높고, 그러니까 들을 때 이렇게 재밌는 소리를 들려주는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우수한 이어폰이라고 봐요. 그리고 눈에 띄는 큰 단점 없이 무선 이어폰의 기능을 되게 충실하게 수행한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 펀딩하는 걸 보니까 이게 해외에서 뭐 판매되는 가격보다도 더 싸게 펀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 돈값은 충분히 한다고 봐요. 이 정도면은. 그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역시 소리도 소리지만 이 물리 버튼, 이 버튼이 있는 게 저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제 원래 성향이 그런가 봐요. 뭔가 이렇게 버튼 있고 이런 걸 좋아해요. 뭐 터치하고 뭐 이것보다 버튼. 아, 참, 그리고 장점으로 또 꼽을 만한 게 이 케이스의 크기가 파뮤에 비하면 훨씬 날렵해요. 얄쌍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 자켓이나 코트 주머니에 넣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휴대하는데 훨씬 편해요. 파뮤보다는. 자, 그럼 이걸로써 저의 사운드코어 리버티 2 프로 사용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진이었습니다. 원진아.